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오늘 0시 기준 500명대 중후반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600명대였죠. 정부는 앞으로 이 집합금지 최소화하되 업소든 개인이든 스스로 방역수칙 잘 지키라는 쪽으로 또 위반하면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방역 시스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26일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되는데 65세 미만 제외죠. 아니 65세 이상은 제외죠. 자, 그런데 효능이 문제지 안전성 문제 없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들립니다. 또 반대로 의사도 간호사도 안 맞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접종도 방역도 좀 더 정교해져야겠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 패싱 당했다는 그리고 몇 차례 사의 표명했다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결국 휴가를 떠났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다음엔 잘 소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표, 사의라는 말로 꿰만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에 사표 냈다가 반려됐죠. 반려한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고요. 야당은 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임 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제3지대 후보 TV 토론, 안철수,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토론이 두발됐었는데 어제 오후에 열렸죠. 뒤늦게. 자, 대립각은 토론 막바지에 퀴어 퍼레이드, 즉 성소수자 퍼레이드 얘기에서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런 정치권 주요 이슈들부터 조혜진 의원, 전재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 명확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재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먼저 이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휴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일단 먼저 조혜진 의원님. 확실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현이겠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기는 예.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락하고 후임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다가, 네. 임명한 지 이제 2달도 안 된 그 민정수석, 예.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왔고, 저지난 대선 때 캠프에 들어와서 참모 역할을 하고, 지난 대선 때 또 참모 역할을 했던, 복심 중에 복심, 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또는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정수석을 2달 만에 그만두게 하면은 이건 레임덕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였던 걸로 아는데, 예. 그 뒤에 대통령께서 잡아가시는 이 임기 말년의 이 국정 기조가 신현수 수석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그래 되면은 신 수석이 여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꽂아놓은 보리자루밖에 안 되고, 예. 말 그대로 그냥 그 패싱, 매일매일 패싱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고 다시 표명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시니까, 예.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붙잡으시더라도 나는 나간다. 네. 대통령께서 빨리 후임을 구하시라.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휴가 떠난 예. 신현수 수석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혜진 의원님께서 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레임덕을 해주시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사는 아주 인사의 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된 인사였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사나 정책을 선택을 하고 또 집행을 할 때는 늘 이게 정부가 청와대나 또 부처나 또 부처 내에서나 또는 당정청에서 조율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인사가 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책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언제든지 있는 일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조율 과정 또 이견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알려진다든지 또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또 스트레스 받게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언론이나 또는 레임덕을 걱정해 주시는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게 야당법석 할 일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싱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또 언론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광철 비서관과의 또 갈등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나경원 이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은 여전히 조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나 정책과 관련해서 당이나 또는 청와대나 또는 정부 중앙부처나 협의와 조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께서 지금 또 이제 아직도 민정수석이 조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치적 수사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정상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좀 부축해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간질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계신데 아직도 이게 조국만 이야기하면은 마치 득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으면 서울의 미래 또 미래 비전을 가지고 투표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이제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긴다거나 또는 조국 수석을 끌어들여서 투표를 하겠다거나 이런 그 자세는 후보로서 좀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 서울시장 후보로서 할 말은 아니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 라인이기는 한데 이건 이광철 비서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임기 1년 남은 이 기간을 어떤 국정기조로 갈 거냐, 임기 마무리하실 거냐는 그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신현수 수석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고 선골 중에 선골이기 때문에 초대 민정수석 영순위라고 또 법무장관 영순위라고 일컬어지던 분이었는데 사실 4년간 그 자리에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임기 말 보통 이제 그 임기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도 빨리 나가려고 그 엑시트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기에 이런 분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 때문에 뒷마무리를 잘하자. 대통령 임기 마무리 잘하고 퇴임 이후를 잘 이제 가시게 하자라는 그런 충정 때문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이 국정 기조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조국 전 수석 장관 기조라고 한다면은 그 기조를 신현수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마무리 1년은 다른 기조로 신수석이 건의하는 그런 통합적인 기조로 갈 수 있다.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한두 번
그 검찰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국 수석 기조로 돌아갔다고 느낀 거죠. 그게 이제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신수석의 건의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그 직제상 자기 밑에 있는 이광철 비서관 라인으로 보면 조국 라인이고 조국 수석의 기조를 대변하고 있는 이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걸 보고는 나머지 1년도 내 기조, 내가 건의드리는, 내가 충원드리는 이런 그 국정 기조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결국 실망하고 완전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그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한 것도 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을 검찰 인사 책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맡겨두는 대통령의 처사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이런 그 국정 기조가 충돌할 때 신수석 손을 뿌리치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수석 기조를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에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나경원 후보가 지적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현수 수석, 박범계 장관, 이광철 비서관 등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 그 인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견이 있었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그 사이에서 인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외부로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것이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인물들을 자꾸만 등장을 시켜서 무슨 조국 라인이다, 뭐 또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그 미간을 하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신수석이 건의한 거는 일단은 검찰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코너로 몰아붙였던 추윤 갈등 구도를 이제 끝내야 된다. 박범계 장관을 이제 임명하면서 이제는 박윤 갈등으로 계속 그 라운드 2, 그 2라운드로 가는 거는 시즌 2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 기조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그 정권 측에서 말하는 적폐청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국면이 많이 노출됐는데 이제는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협치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의. 그거는 굉장한 국정 기조의 변화죠.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걸어온 걸 4년 동안 계속 해온 기조하고 비교하면은.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결국은 추윤 갈등이 박윤 갈등으로 다시 박 장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나머지 1년도 검찰발 이 시끄러운 소리가 온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 거라는 거. 그리고 협치는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편가르이 계속된다는 이 점에 신수석이 절망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 교수님. 이번에 검찰 인사를 몇 명 했습니까? 몇 명 하다 안 했습니다. 인사의 폭을 최소화시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추윤 갈등에 이어가지고 박윤 갈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박윤 갈등도 아니고요. 박범계 표 인사는 청와대 민정과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본격화되지 취임하자마자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마치 추윤 갈등에 이어서 박윤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보대 주말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의원님 다음으로 지금 아까 우리 사표 사의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하시려면 또 사퇴 또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엊그제 대법원 방문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얘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 없다 얘기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 보니까요. 예,
좀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요 근래 하시는 거 보니까 고래 심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래 심줄이요? 예. 오죽하면은 집권당 안에서도 그리고 법원 자기 그 김 원장님 속에 있는 직할에 있는 법원 직원까지도 부끄럽다. 사과하시라. 네. 책임지시라. 물러나시라.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예. 이거는 무슨 본인이 물러나면 안 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묵비권 행사 비슷해요. 그냥 질문을 해도 예. 거의 대답 안 하고, 뭐 한두 마디 툭툭 하는 거는 그냥 뻔한 이야기만 하시고, 결국 그냥 좀 대법원장이 이런 형태를 보여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흔히 우리 시중에서 예. 표현을 제가 고래심줄 참가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래심줄이라는 표현을 다 이제 넣겠는데, 이분이 우리 법원 직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지금까지 권력을 사법부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법원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든 거라든가, 후배 법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라든가, 또 그렇게 검찰 수사를 자처해놓고는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고 무죄로 나오는데도 하나도 미안한 생각이나 후배 법관들이나 법원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 책임지는 이야기 한마디도 한 적 없고, 예. 끝까지 자리를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이게 참 이 채통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법부의 수장이 이런 모습 보이니까 법원 전체가 국민들 눈에는 위신도 권위도 다 없어지는 그런 사법부의 위기를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 고래심줄이라는 게 테니스 라켓 줄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기에는 김 대법원장께서 사퇴하실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없다고. 예. 이분이 처음에 발탁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물망에도 못 오른 사람을 갑자기 대법원장을 임명해 줬으니까 아마 죽자 사자 충성할 거다라는 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예, 지금 조혜진 의원께서 고래심줄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재선 의원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하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예.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과를 했고,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헌법을 위배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허구한 날 이틀에 한 번씩 대법원에 몰려가가지고 지금 사퇴하라, 만나기 싫다는 사람 가서 나온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법부를 대상으로 지금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사법이 정치화됩니다. 아무리 이제 원하는 바 또는 뜻한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꼭 사퇴를 국민의힘이 시켜야 되겠다면 탄핵을 발의하십시오. 근데 탄핵의 요건에는 안 되니까 지금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했으면 국민의힘이 요구할 사항이 국민들께 다 알려졌습니다. 이쯤에서는 이제 사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투쟁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지금 여의도 중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성근 판사 이 사표 반려가 또 핵심은 또 이게 위법성이 있나 없나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네.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게 공직이든 기업이든 간에 그 자격 심사를 거쳐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예. 자기 들어가고 싶다고 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나올 때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고 또는 일할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고 또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예.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못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인사권자가 사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예. 그때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더라도 안 받아줘도 되도록 그렇게 인사권자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 경우에는 징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견책으로 결론 내려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절차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징계 받을 건 받았고 자기는 또 그 담낭 절제 수술 비롯해서 중대한 질환을 얻어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또 업무도 어렵고 또 법원에서 판사의 고유 업무인 재판에서 배제해놨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신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표 내는 건데 그거를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건 그거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위법하다. 예. 그것도 더구나 그 명분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탄핵 당해라.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나가지 마라. 이게 무슨 대법원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래놓고 또 그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예. 말이 안 되죠. 아까 예. 저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법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예. 사법농단 수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 그리고 이번에 거짓말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허위 공문서 보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사용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요? 예. 뭐 그렇게 명백한 예. 헌법 위배 사유가 있고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으면 예, 탄핵을 탄핵. 발의하시는 게 맞죠. 예. 더 예. 이상 이렇게 허구한 날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예. 사퇴해라 만나자 이거 하지 마시고 예, 탄핵 예. 발의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임성근 판사는 명백하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재판 행위라는 불법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뭡니까? 반드시 없애야 될 관행이 뭡니까? 자기가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배해가지고 징계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탄핵이 논의가 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74조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 해가지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이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려가지고 징계를 피하고 해왔던 이 잘못된 관행을 김영수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가지고 사표를 반려한 거 아닙니까? 무슨 임성근 판사가 무슨 사회적으로 아주 대단한 일 또는 박수 받을 일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임성근 판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 판결문에 재판 관여 행위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신 분으로 명백하게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회가 탄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표를 받아줬을 경우에는 그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일부 거짓말 때문에 지금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옳은 선택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공무원법상으로 예. 사표 못 내게 되는 거는 징계 절차 중일 때뿐입니다. 예. 재판 받을 때 이런 때는 오히려 빨리 사표를 판사가 법원 판사 직책을 가지고 재판 받으면 오히려 재판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사직을 내려놓으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예. 그리고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표를 못 내는 겁니다. 예. 탄핵 절차는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전에 사표 낼 때는 탄핵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랑 나눌 주제가 많은데 이거 첫 주제를 좀 넘나오려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기로 넘어갈게요.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자, 이 법 이거 이번에 제정되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거는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작년 12월 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국정원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예. 개정을 했죠. 예. 그래서 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개정을 했고, 만에 하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명백하게 이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국정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뤄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라든지 안기부라든지 중앙정보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보기관을 이용해가지고 공작 정치를 하고 또 인권을 탄압해오고 뭐 이렇게 해왔던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독재정부 시절에 쭉 그렇게 해왔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또는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흑역사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은 예.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예. 충분히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제가 아무런 그 인연도 없고 그때는 어린애였던 시절인 민정당, 공화당이 업보까지 제가 질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예.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 치고 예. 뭐 법만 제대로 만든다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이 법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런 안보 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밝혀졌는데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청산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불행한 거는 그 뒤에 민주화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에서도 그게 계속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거는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인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저 DJ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냐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머리가 띵 하던데 DJ 정부 때 불법 도청한 거를 노무현 정부 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성규 국정원장이 발표를 하고 불법 도청한 걸 발표를 하고 신건, 임동원 두 원장이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국민을 바보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기억 정치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건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싶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지금까지도 밝혀졌지만 더 밝혀질 게 있다면 또 밝혀내야 되고 그걸 청산하겠다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권에서도 사찰, 불법 도청, 미행 이런 게 이루어진 거는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중계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과 만나보겠습니다.